안녕하십니까. 전국의 대전시 청원경찰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가운 소식 가져왔습니다. 강의하는 김쌤 김인호가 또 여러분들한테 대전시 또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게 돼서 너무 영광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우선은 대전 관련해서 청원경찰 채용 현황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페이지는 어디에 들어가면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설명 안 드려요. 이제 하도 수없이 설명을 해가지고. 자, 일단 대전 어디 있냐? 여기 있죠. 대전이 보통 이제 작년에도 6월 달에 시험을 봤고 그 전에 3월이나 3월 이런 식으로 보게 했는데 올해도 6월 18일 날 공고가 나왔어요. 다만 시험 과목도 예전과 똑같고 체력 과목도 예전과 똑같은데 다른 점이 있다면은 예년에는 보통 시험이 4명, 4명, 3명 이런 식으로 뽑았죠. 그래서 대전이 시험 과목도 생각보다 꽤 어려운 지역이에요. 다른 지역처럼 민간경비론이랑 뭐 청원경찰법 혹은 경비업법 이렇게 똑똑 떨어지는 과목이 아니라 희한하게 여기는 국어 한국사를 봐. 국어 한국사. 거기다 관련 법규를 20문제 내는데 거기에 청원경찰법, 경비업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렇게 많은 과목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선이 꽤 높은 지역이야. 그러니까 대전 사람들이 뭐 다른 지역보다 좀 괜찮나 봐. 공부하는 능력이. 자, 근데 이거는 인원 자체가 너무 적잖아요. 4명. 4명 뽑는다는 소리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꽤 높은 점수에 올라가야 된다는 소리인데 올해 2022년도에는 12명으로 역대 최대 인원을 뽑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채용 인원이 많아지면 그만큼 도전할 사람이 많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시험 기간 자체도 많아. 그리고 청원경찰은 아시잖아. 아는 분들 별로 없어, 지금은. 물론 이제 아는 분들은 다 도전하겠지. 대전 좋잖아, 대전에서 합격하면. 12명, 남자만 뽑습니다. 그죠? 그리고 시험 과목 국어, 한국사 관련 법규로 이렇게 보고, 체력 보고, 원서 접수일은 3월 21일부터 3월 25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간이 넉 달 이상 있죠? 충분히 고득점 맞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자면은 공고문 볼게요. 자, 내용으로 보자면은 대전광역시에 대한 내용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일반인들이 보는 페이지고 저 같은 이제 전문가들은 시험 공고문 원문 보잖아. 자, 한번 볼게요. 자, 원문을 딱 열어보니까 대전에서 1월 28일 날 따끈따끈하게 12명이 나왔어요. 원래 이제 요것도 한 며칠 전에 알기는 했는데 긴가민가 해가지고 원래 내 예상으로는 야, 올해 대전이 한 10명 가까이 뽑기 수도 있겠는데? TO 상태가? 라고 생각했는데 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뽑았어. 12명이야, 12명. 그죠? 자, 일단은 청사 및 주요 시설에 대한 경비 업무를 하고 주야 교대 근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대전광역시 본청과 직속기관 혹은 사업소, 뭐 수도사업국 이런 데를 말하겠지. 자, 이런 데서 근무하시게 되고 접수기간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접수를 하고 인터넷 원서 접수예요. 자, 그리고 필기시험은 6월 18일 날 필기시험 보고 체력시험 7월 19일 날 보고 면접시험 8월 12일 날 봅니다. 자, 그죠? 그리고 최종 합격자 발표가 한 8월 23일 정도 나는 걸로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시험 방법은 1단계가 필기고, 그죠? 2단계가 서류 전형인데 서류 전형은 필기 시험의 적부 판결이에요. 적부 판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출하는 거 관련해서 가산점이라고 있잖아. 뭐 일반 경비 지도사가 있으면 몇 점, 뭐 무도가 있으면 몇 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에 대한 적부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죠? 뭐 거짓말로 쓰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나서 체력 시험 보고 면접 시험을 보게 되는데 필기 시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세 과목을 20문제씩 세 과목이면 60문제 되겠죠? 그걸 60분 쉬는 시간 없기 때문에 문제별로 문제 보고 답이 바로 나와야 돼. 그거에 대한 공부 방법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 자, 그리고 서류 전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응시 자격 요건 대전 사람이 아닌데 대전 시험을 본 건 아닌지 가산점에 해당하는 자격증 일반 경비지도사 없는데 있다고 체크하진 않았는지 이런 거 체크하겠다는 소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3차 시험에 대한 체력 종목. 체력은 뭐 청원경찰 준비하는 분들이 솔직히 이제 뭐 툭 까놓고 체력을 못하는 분들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쭉 보고 어느 정도 하면 되겠구나. 다 볼 거예요. 쭉 확인해 보시고 면접에 대한 내용 필기 통과하면 면접 강의 주죠. 선생님 저 필기 통과했습니다. 그러면은 면접 강의는 바로 그 필기 합격 수기만 쓰면은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합격자 결정 방법은 필기는 40점 이상 득점하고 총 득점이 높은 사람 중에서 선발 인원의 3배수. 그러면 예전에는 4명을 뽑았을 때는 12등 안에 들었어야 돼. 맞지? 근데 요번에는 12명을 뽑잖아요. 그러면은 36등 안에만 들면 필기가 합격이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합격선이 굉장히 낮아질 것이다. 아예 12명이 뭐 많이 뽑는 겁니까? 일반 공무원 몇 뽑는데. 야, 청원경찰 안 그래. 그죠? 그리고 체력 종목은 뭐 나오고 40점 만점 중에 2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이거 다 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리고 4차 면접 시험은 블라인드 면접으로 5개 평정. 면접에 대한 내용은 면접 그 청원경찰에 맞춰진 면접 강의 별도로 있잖아요. 그거 보고 면접장 가면 돼.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응시 결격 사유에 대한 내용 쭉 있고, 뭐 당연히 뭐 시력이 0.8이고 뭐 그런 거 있겠지. 거주지 제한은 대전에 1월 1일부터 최종 시험일, 그 면접 시험일까지 대전시 그 시민이거나 아니면 1월 1일 지금 당장은 대전에 안 사는데 대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3년 이상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 응시 가능한 거야. 이해되시죠? 그리고 위로 쭉 보면은 18세 이상 뭐 나오고 그렇지 0.8 이거 무조건 들어가지. 그죠? 자, 그리고 원서 접수는 로컬점, 고시점, 지오점, KR 요거로 5,000원 접수하면 돼요. 이게 지방직 공무원 접수하는 데랑 같은 사이트야. 이해되시죠? 접수비는 5,000원이고 시험에 있어서 가산 특징은 취업 지원 대상자가 있긴 합니다만은 전년도나 전전년도 보면은 취업 지원 대상자가 거의 없었어. 왜냐면 걔네들은 그 우리가 보통 국가유공자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거 말고도 할 게 많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청원경찰 쪽에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받은 경우가 거의 없어. 대전은. 근데 뭐 요번에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요건 신경 쓰지 말고 그 밑에 보면은 단증 소지자가 있죠. 그리고 자격증 소지자가 있죠. 일반 경비지도사 소지자, 무도 2단 이상 단품증 관련해서 필기 과목의 만점이 5%이기 때문에 그냥 5점 준다. 선생님 제가 필기 점수 75점 맞았는데요. 어떻게 되는 거야? 80점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자격증 가점은 한 개만 인정. 선생님 저는 일반 경비지도사도 있고 뭐도 있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되는 거예요. 자, 됐죠? 자,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뭐 이거는 건너뛰고 요거 말고 자, 그러면 과연 선생님 대전에서 청원경찰 합격하려면 몇 점 정도 맞아야 됩니까? 요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전년도 4명 뽑았는데 3배수니까 12등 안에 드신 분의 점수를 보면 되겠지. 그 합격선이라고 있어요. 자, 요게 꽤 높아. 놀라지 마. 자, 요게 88.33점이에요. 88.33점. 물론 문제의 수준 자체가 막 진짜 구급처럼 많이 어렵지는 않았어. 반대로 2021년보다는 그 전년도 시험 있죠? 2020년인가? 그렇지. 2020년도가 문제가 더 어려웠어. 채용 인원은 비슷한데 이 선생님 73점밖에 안 나왔어. 이때는 쉬웠나요? 사람들이 별로 없었나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문제가 쉬우면 합격선은 올라가고 문제가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합격선은 내려가요. 그래서 보통 대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 예년에 비해서 조금 기간을 넉넉히 주기도 했고, 그죠? 채용 인원도 많기 때문에 해당되는 그 시험 난이도는 작년보다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거에 맞춰서 또 공부를 하면 돼요.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합격선은 제가 예상하기로는 36등 안에 들면 되잖아요. 36등. 그 정도면은 한 80점 정도 맞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80점 혹은 75점 사이. 난이도가 2020년 정도처럼은 안 나와. 이때는 진짜 너무 어려웠었고. 자, 됐죠? 아까 88점 몇 점이었지? 88.3점이었죠? 그죠? 응시하는 인원은 아마 한 150명 정도 될 것 같아. 근데 그 중에서 시험장에 한 50명 안 갈 것이고. 또 이제 과락이라 그래서 40점 미만 맞은 사람이 또 한 20-30명 나올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인 경쟁률은 한 3대1 정도, 2대1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됐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선생님 공부하려면 어디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 요게 제일 궁금하셨을 거야. 그죠? 대전 같은 경우에는 어디 봅시다. 공부해야 될 내용이 요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자기소개서 뭐 미리 봐야 됩니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그냥 강의 한 4강밖에 안 되니까 미리 보세요. 자, 제일 처음에 공부를 할 때 뭐부터 공부하는 게 좋습니까? 그건 상관이 없어. 다만 필기 시험장에 가게 되면 대전 시험은 특징적인 게 국어 한국사가 들어가요. 특히 국어는 지문이 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역순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공부를 다 끝내고 만약에 시험장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풀어야 되는 게 뭡니까? 관련 법규. 관련 법규. 20문제를 15분 이내로 풀 수 있는 게 관련 법규야. 그 다음에 한국사.
그 다음에 국어를 푸세요. 국어에는 예를 들어서 문법 맞추는 문제라든지 맞춤법 문제라든지 로마자 표기법 이런 거는 오히려 더 쉬워. 근데 지문이 긴 문제를 들어주고 다음 지문에서 설명하는 바가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시간이 그런 데서 2분, 3분이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국어가 처음에 시험지 나왔다 그래서 그걸 먼저 풀다 보면 뒷부분 쉬운 관련 법규 문제 아예 풀지도 못하고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시험장에 갔을 때는 당연히 관련 법규를 먼저 풀고 그다음에 한국사 풀고 그다음에 국어를 풀어라. 물론 선생님 저는 국어가 제일 잘하는데요. 이런 사람은 잘하는 거면 먼저 풀면 되지요. 그죠? 이건 이제 평균적으로 공부를 내가 하나도 안 해봤다. 제로 베이스다. 이런 분들 대상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내용으로 쭉 보자면은 자, 봅시다. 그 시간이 보통 청원경찰 아실 거예요. 공고 터지고 나서 짧은 데는 한 달 만에 봐. 진주가 그랬고 다른 지역 대부분 한 달 혹은 길어봤자 2달밖에 안 줘요. 넉 달 이상 주는 지역이 국어 한국사를 보더라도 대전밖에 없어. 자, 근데 시간이 짧을 때는 어떻게 공부 시간이 별로 없고 시간이 짧을 때는 뭐부터 공부해야 되냐면 기초랑 단기 속성부터 공부하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보통 공부를 할 때 어디 봅니까?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비업법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 아까 침에 청원경찰법이 있었는데요. 경비업법 안에 들어가요. 그죠? 공부하는 순서는 경비업법을 제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비업법을 공부하면 청원경찰법도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한국사 부분 공부해야겠죠. 그거는 제일 처음에 공부할 게 요거 최영욱 생기초 한국사 있죠? 도대체 몇 강인데 그럽니까? 10강밖에 없어. 한 강은 하이라이트 오리엔테이션이고 2분짜리. 그죠? 10강 정도 되는 거 하루면 하지. 그죠? 제일 처음에 생기초 한국사를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 저는 한국사 공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저는 지금 직장인이라 하루 종일 공부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FM은 아니지만 퍼니 한국사 이 단기 속성 있죠? 요것만 공부해도 한국사가 한 70점 이상 나오거든. 생기초, 퍼니 한국사 이렇게 순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된다면 하이패스 한국사도 공부를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근데 선생님 저는 진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1시간, 2시간밖에 없어가지고 사실은 제가 일주일에 공부를 5일은 해야 되는데 술 먹다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공부를 이틀밖에 못 해가지고 이제 다다음 주에 시험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 파트를 공부를 아예 못 들어가게 되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생기초 한국사 공부한 다음에 퍼니 한국사 공부하고 그 다음에 기출해설 있죠? 저 밑에 있을 거예요. 한국사 기출해설 공부하고 그 다음에 틀리는 부분 위주로 하이패스를 어떻게 해요? 골라 들으라 이거야.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시간 안배를 좀 하시면 되고 FM적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생기초 공부한 다음에 퍼니 한국사 들어가기 전에 하이패스를 들어가는 게 더 나아요. 공부 시간이 많은 분들은 반대로 조금 시간이 없는 분들은 퍼니를 먼저 들어가셔라. 됐죠?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국어 기초 입문이라고 있어요. 요거에서 이제 기초 입문, 요것도 강의가 10강밖에 없어요. 맨 앞엔 공부 방법이 있는 거고, 요거에 대한 내용이 한 10강 정도 되는 걸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문법 실용 국어 그리고 문학 파트가 있는데 이게 강의가 꽤 많아. 자, 선생님 이 강의를 그럼 몽땅 다 들어야 됩니까? 그러면 좋지. 그러면 국어 점수가 90점, 95점, 100점 나와. 그죠? 근데 그럴 시간이 좀 없다 하는 분들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되는 게 문법 파트. 교재가 아마 어디 갔어? 교재가 요거 이제 하게 되면 교재가 총 4권이 나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1에 해당하는 게 아마도 문법 파트거든. 그 1권에 해당하는 부분을 주구장창 파는 게 좋아요. 특히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문제 난이도를 깊이 낸다, 어렵게 낸다를 따졌을 때 띄어쓰기 혹은 문법, 어절, 어문 이거에 대한 문제 부분이 분명히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한 거는 틀리면 안 돼요. 거기서 이제 남들이랑 차별성을 둬야 돼. 이해되시죠? 그래서 문법에 대한 문제를 공부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좀 된다면 실용국어랑 문학 파트, 비문학이라든지 이런 부분 공부를 좀 추가로 하셔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기출문제를 풀고
그러고 나서 시험 종료하기, 시험 보기 한 일주일 남았어요 라고 했을 때 문제집을 풀면서 문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요거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뭐 물론 이제 과목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국어는 우리나라 말이고 선생님 제가 한국사가 제일 걱정되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사 기본적으로 이제 공무원 한국사로 공부를 안 하고 한능검으로 공부하는 분들도 은근히 있어. 근데 대전은 다른 지역은 그래도 되는 지역이 있긴 있거든. 근데 이 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은 좀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마도 여러분들이 국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4개월 정도 공부했을 때 관련 법규는 거의 90점 이상이 나올 거예요. 그건 뭐 무조건 나오게 돼 있지.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도 한국사는 빼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공부를 충실히 했다는 분들은 80점 이상 나오겠지만은 한 4개월 반 정도 공부를 했다라고 했을 때 제 생각에는 한 70점 정도 맞아도 나쁘게 맞은 점수는 아니야. 근데 어디서 점수를 많이 끌어올려야 되냐면 그러면 마지막 한국사에서 좀 갈려야 돼. 그죠? 한국사. 그럼 한국사 점수를 맞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문제가 쉬운 문제는 나도 맞고 남도 맞을 거란 말이에요. 쉬운 문제는 한국사 능력검정 정도 수준 돼. 나도 알아. 근데 어려운 문제를 못 맞히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사는 제대로 된 공부 방법으로 공부 좀 하셔라 라고 2번, 3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일단은 내용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자, 마지막에 이제 대전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필기 합격자 발표가 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합격수기 쓴 다음에 에듀피디에 전화 한 통 하셔가지고 나 필기 합격했는데 면접 강의 빨리 열어달라 라고 하면은 이제 면접 강의를 면접일까지 오픈을 해드려요. 물론 이제 필기 합격에 대한 그 발표 난 다음에 되겠지. 그리고 그 면접 강의를 보는데 한 1, 2주면 다 봐. 일주일도 안 걸려. 금방 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연습을 하시고 면접도 통과된 다음에 나중에 최종 합격에 대한 그 수기 쓰시면은 우리가 그 축하금 주죠. 그죠? 뭐 사진 찍고 확인해야 됩니다만은 어찌됐건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제 방화세는 당겨졌고 6월 18일까지 길지도 짧지도 않은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 시간에 기회를 잡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합격의 승패가 갈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체력은 뭐 에듀피디가 뭐 강의는 주지만은 대신해 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 합격하시기를 기원드리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강의하는 김쌤 김인호였습니다.